오늘 예. 교육부가 발표한 온라인 계약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온라인 계약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고3, 중3은 4월 9일부터 시작을 하고 네. 중고등학교 1, 2학년과 초등 4, 5, 6학년은 4월 16일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1, 2, 3학년은 4월 20일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초반 이틀간은 원격 수업 적응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원격 수업만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4월 말부터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그럼 이제 등교 수업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은 아마도 매일 발생하고 있는 지금 확진자 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온라인 수업하고 등교 수업을 병행한다고 하는 게 그럼 학생들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가는 날짜를 따로따로 하게 한다는 건가요? 온라인 수업도 받아가면서? 예,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수업도 수업이지만 시험이 문제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은 내신 성적이 대입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온라인으로 치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학년은 이번 주에 중간고사를 보고 2학년은 다음 주에 3학년은 그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되면 학교에 오는 학생 수가 3분의 1씩으로 줄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학교 안에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뿐만 아니라 평가를 위해서라도 결국은 등교 수업을 병행을 하되 등교 수업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는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요. 온라인 계약 좀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마침 지난 주말에 영국에서 귀국해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데요. 아, 예. 네. 영국에서도 정부가 갑작스럽게 등교 중지를 발표하면서 불과 한 5일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고 많은 고등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보니까 교사들이 교실 칠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대개 자기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 컴퓨터에 달린 화상캠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던데요. 또는 일부 미리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올려놓고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학교 수업 시간표와 동일한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교사들은 익숙하지는 않지만 해보니 나름 할만했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학생들도 생각보다는 괜찮다는 반응이 많았고 심지어 주변에 떠드는 친구들이 없어서 수업에 몰입하기 더 좋았다. 이런 학생도 제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영국의 경우는 4월에 2, 3주간 부활절 방학을 하고 4월 말에 다시 개학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초등학교도 원격 수업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온라인 수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귀국한 지 며칠 안 되어서 미처 이 얘기까지 하진 못했고요. 예. 기사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많이 봤는데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교사들이 상당히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고 기기 조작 등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서투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영국의 경우를 보면 많이 사용하는 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미트라는 어플리케이션하고 또 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이게 조작을 해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그래서 평소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 내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평론가님 지금 어디 이동하시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아, 예. 전화가 잠깐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수능일이 한 달가량 지금 한 달은 조금 안 되는군요. 11월에 있는 게 12월에 지금 치러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예. 교육 현장에는 모든 일정이 사실은 수능에 다 맞춰져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수능이 연기되면서 생길 문제점은 없을까요? 교육부가 수능을 결국 2주 연기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여태까지 대입 일정이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좀 전에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입 일정들도 그에 맞춰서 연기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일정만 연기될 뿐이지 전형의 진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네.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수능 시기만이 아니라 지금 수능 출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수능 출제위원 검토위원들이 다 합숙을 하면서 출제를 했는데 네. 여기서 만약 확진자라도 나오면 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합숙 출제가 아니라 분산 출제, 즉 본인의 본업을 계속하면서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출제하는 이런 방식을 물론 이제 보완에는 좀 취약함이 있겠지만 이것을 보완해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내년부터 정시 비중이 늘어나지만 올해까지는 여전히 수시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의 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수시 전형에 반영되는 것이 내신 성적이 있는데 내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 등교해서 치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 전형에는 수행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교육부가 마침 지난 12월에 수행 평가 중에서 과제형 수행 평가, 즉 집에 가서 해오게 돼 있는 수행 평가가 부담과 사교육을 늘린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과제형 수행 평가를 없애고 수업 시간 내에 하는 수행 평가로 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다시 과제형 수행 평가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침 변경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이전처럼 활발한 교내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수시 전형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등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육의 빈부격차가 더 심화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사교육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드러나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해서 사교육 문제가 더 심하게 불거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보다는 빈부격차가 이제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영국에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원격 수업에 잘 적응을 하고 있었지만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느냐 아니면 타블렛 PC나 노트북을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장기간 집중하는데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온라인 계약을 시작을 하면서 정부에서 보급형 타블렛 PC나 보급형 노트북 PC를 대여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학생 100만 명에게 타블렛 PC를 대여를 하는데 한 1,000억 원 정도, 노트북 PC를 보급형으로 대여하면 한 3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정도는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부 쪽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교육부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계약이 계속 늦어지게 될 경우에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이제 변화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이제 대안들이 나오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9월 학기제를 이번 기회에 도입하는 거 어떻게 내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교육계 일각에선. 네, 9월 학기제는 교육계에서는 과거부터 꽤 거론되었던 주제인데요. 다만 9월 학기제 도입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전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은 입학 시기를 6개월 앞당기는 것을 전제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앞당기는 게 아니라 6개월 미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환 비용이 거의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9월 학기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언제 얼마나 늘어날지 줄어들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네. 지금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또 감염 확산세에 따라서는 올해가 아니라 심지어 내년에 9월 학기를 도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려고 하진 말고 조용한 검토를 거치면서 올해 도입하는 방안과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좀 시뮬레이션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보관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개학이 계속 늦춰지는 상황이어서 학부모, 이제 수험생을 비롯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의 어떤 혼란이나 지금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지 교육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이 오히려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에는 좋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이제 학습 목표 설정과 수단의 선택을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네. 이미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에 온라인 강의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차분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급적 자기주도 학습을 본인이 실행하는 그 계기로 전환시켰으면 하고요. 네. 상황이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불만과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본인에게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쟁자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불안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좀 좋아진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기주도 학습과 좀 심리적으로 차분하게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차분하게 현 상황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범 교육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KBS 1라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총선용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뭐 총선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네. 국가 이 비상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네. 지금 당장 이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그 소득 그 중위소득 개념으로 했을 때 네. 지금 50% 미만은 저희들 1차 네. 추경하면서 이미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위에 단계에 더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국가가 뭔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들이 아마 이 국회 심사는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70%가 아니라 예컨대 한 뭐 네네. 50%로 가면은 이게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돈이 지급이 될 수 있고 네네.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 100% 다 지급하는 거에 더 이제 합리적인 거 아니냐. 왜냐면은 선별 비용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 그 양쪽 주장이 있어가지고 이 조율하는데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70%라는 게. 예, 그래서 정부는 뭐 여건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모든 국민들한테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또 상대적으로 또 형편이 나은 국민들도 계시고 네. 또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 여건도 감안해야 되고 네. 또 다른 어떤 또 정부의 어떤 지원 소요가 발생했을 때 그런 재원 여력을 비축한다. 네. 이런 차원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네. 최대한 좀 한번 올려보자 해서 이제 70%까지 가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70%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 계산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게 70% 수준이라는 게 물론 뭐 70%다, 뭐 60%다, 80%다. 네네. 숫자에 대해서 그보다는 보통 이제 저희들이 막 이렇게 따졌을 때 네. 50%, 뭐 70% 이렇게 쭉 따져가는 그런 게 있는데 한 70% 정도 되면은요. 네. 그게 이제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게 한 월 보면 한 71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게 이제 이 소득을 쭉 세웠을 때 70% 미만이 뭐 정확하게 아직 저희들은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강 봤을 때 한 700만 원 이렇게 넘어가지 않느냐 봤을 때 네. 이 정도 소득 같은 밑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같으면은 뭐 대지 그 위에까지 이렇게 하기는 좀 그 어떤 다른 측면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네. 고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 뭐 네.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네.
지금 이 재난지원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2차 나머지 또 필요하다면은 네. 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19가 좀 이 안정한 상태에 갔을 때는 네. 뭐 소비 진작이라든지 뭐 경기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을 정부가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계층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 애프터 서비스는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미중유해 사태에는 상상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이견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원금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당장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이라고 비난하고 나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당수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가하게 선거 걱정할 때냐, 야당의 비판이 더 정치적이다,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구윤철 차관은 중위소득 150%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소득 하위 70%는 되고 80%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90%는 차라리 다 주지 그러냐, 이곳저곳에서 하소연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나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합리성을 중시하는 서구 사회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제도 도입을 두고 토론한 결과물이 왜 공평한 사회적 배당이었는지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한 번쯤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박지훈의 환상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대여 돌아올 순 없나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말이에요. 서로를 가졌단 이유만으로 너무도 행복했던 그대여 지금 행복한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나요? 아니면 그대 내게 돌아와요. 난 항상 기다려요. 그대 떠난 걸 헤어졌다는 걸 혼자라는 걸 난 믿을 수가 없는 걸 저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는 그대 모습만 아직도 떠오르는 걸 아직도 그대 기다린다면 아직도 그대 생각에 온다면 그때는 믿을 수가 없겠지요. 난 바보라 하겠죠. 그대 떠난 걸 KBS 58분 날씨. 현재 제주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는데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약한 비가 계속되겠고 남해안 지역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내일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맑아지겠으며 또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간지방은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 5에서 10mm가량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역, 또 충청 내륙 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내일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 충청도, 전북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경기 북부와 대전 지역도 내일 오전 중에는 나쁨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4도 높은 9도가 예상되는 등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이 3도에서 11도로 오늘 아침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 내일 낮 기온은 서울 19도 등 내륙 지방은 19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 3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2도, 습도는 33%입니다. KBS 58분 날씨 홍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You're the future, and you come for what is yours, the hidden treasure locked behind the hidden doors, and the promise of a day that's shining new. Only a dreamer could afford this point of view, but you're a driver, not a passenger in life. And if you're ready, you won't have to try, 'cause you are the universe, and there ain't nothing you can't do. If you conceive it, you can achieve it. That's why I believe in you. Yes, I do. You're a winner, so do what you came here for.
더 브랜드 뉴 히비스의 You are the universe 들으셨고요. 이성부 시인의 봄, 시사의 2부를 시작하며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문 한 구석을 장식하고 있는 연분홍빛 진달래꽃이 얹어진 화전이 어찌나 색이 곱고 먹음직스러운지 저도 모르게 그만 침을 꼴깍 삼키고 말았습니다. 글쓴이는 공원 산책길에 진달래꽃 한 줌을 따와 화전을 붙였다 은근히 자랑하면서 봄을 맞이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만들어 놓은 화전은 봄을 다 가져온 듯 화사하다. 자칫 마음을 놓으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려도 오는 봄. 계절은 그들의 시간에 맞춰 오는데 다만 그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때그때 달라질 뿐이겠죠. 예정된 것은 봄만이 아니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선거도 있습니다. 당장 앞에 놓인 일에 정치권에 대한 실망까지 겹쳐서 투표를 주저할 수도 있는데요. 봄을 안타까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까워 화전을 붙이는 마음처럼 민주주의의 봄, 축제를 즐길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면 어떨지요. 지금까지 오늘의 시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67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나의 고3 생활은 아주 특별하다는 딸, 그리고 전국의 모든 고3 수험생들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아주 특별하다는 얘기를 한 딸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걸 좀 너무 힘든 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특별했어. 아무도 아마 이런 일은 겪지 못할 거야. 모든 사람이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때를 기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평론가 이범 씨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먹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취자 이계환님, 오늘은 3월 말인데 식당을 끝내고 퇴근하는 중입니다. 많이 힘들었던 한 달이고요. 전년 동월 매출 비교해 보니 절반 정도, 지금 50%가 떨어졌습니다. 빨리 종식되어 일상생활하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아유, 지금 원래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세상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막 이렇게 벌리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른다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금 매출이 안 나오면은 얼마나 퇴근하는 시간,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가시는 시간에 발이 무겁게 느껴질까요? 안타깝습니다.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좀 우리가 참고 견뎌서 이 위기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지원도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